즉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세포의 유전자를 켜거나 끄는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는 면역, 해독, 재생, 이 모든 것을 담당하는 100명의 의사가 이미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의사들을 깨우는 방법,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길. 안녕하세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저 상원장입니다. 여러분, 우린 병이 생기면 병원을 먼저 딱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회복은요, 병원이 아니라 삶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 안에는 면역, 해독, 재생, 이 모든 것을 담당하는 100명의 의사가 이미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의사들을 깨우는 방법,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길, 이 이야기를 한번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이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음식, 호흡, 그리고 어떤 삶의 리듬, 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몸과 삶을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바로 나다. 이 말은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이어온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아침엔 커피와 빵, 점심엔 급하게 도시락이나 분식 같은 거, 저녁엔 또 피곤해서 배달 음식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지는 않으셨나요? 우리가 하루에 3번 이렇게 밥을 먹지만은 그 밥이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진짜로 느끼며 먹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연료가 아닙니다. 그건 내 몸을 짓는 하나의 재료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생리학적인 어떤 사실이죠. 즉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의 세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곧 나다. 이건 감성적인 문장이 아니라 몸이 작동하는 원리 그 자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을 배 채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음식은 혈액을 만드는 원료이고 세포를 만드는 하나의 건축 자재입니다. 음식 속에 이 단백질은 근육과 면역세포의 재료가 되고, 지방은 세포막과 호르몬의 재료가 되고,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의 원천이죠. 그리고 또 비타민과 미네랄은 세포 대사를 조절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의 질입니다. 정제된 설탕, 인스턴트, 가공식품이 취식이 되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집을 지을 때 튼튼한 나무와 철근 대신에 녹슬고 부실한 재료로 집을 짓는다고 하면 결국은 빨리 무너집니다.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의 질이 그 세포의 질, 그리고 건강의 질을 결정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정제된 당과 이 트랜스 지방들,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한 그룹은 세포에서 염증 유전자 발현이 2배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30% 이상 낮았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이 자연 식물 기반의 식단을 한 그룹이 혈액 내 염증 지표, 즉 CRP라고 그러죠. 이게 40% 이상 이렇게 좀 낮았고, NK세포 활성이 유의미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즉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세포의 유전자를 켜거나 끄는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먹느냐가 그 세포의 행동 방식을 바꾼다는 겁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원장님, 저는 잘 먹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이분들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진짜 음식이 거의 없습니다. 가공식품, 단음료, 정제탄수화물, 산화된 기름,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세포는 이거에 속지 않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들어오면 세포막이 딱딱해지고 산소와 영양소의 흐름이 자꾸 막히고 결국 혈액은 탁해지고 염증이 쌓이게 됩니다. 겉으로는 배가 부르지만은 세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진짜 음식이 아니야. 나 이걸로 못 살아. 그래서 배불리 먹어도 피곤한 겁니다. 내 안의 의사를 깨우는 이 자연의학 관점에서 보면 이 세포를 만드는 것은 단지 음식만이 아니라 이 4가지의 환경이 함께 작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가짜 음식이 아니라 진짜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유죠. 그래야 염증이 줄고 세포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둘째는 마음입니다. 불안이나 분노로 하루를 이렇게 자꾸 채우게 되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물고 회복은 그냥 멈춥니다. 셋째는 하나의 습관인데요. 내가 하루 어떤 수면과 어떤 리듬으로 사느냐가 세포가 회복할지 더 지칠지를 결정합니다. 넷째는 온도인데요.
이것은 혈류와 순환입니다. 혈류가 살아야 산소가 흐르고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마음이 막혀 있고 몸이 정체되어 있으면 회복은 또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 음식이 내 세포를 만든다. 이 원칙 하나가 우리가 바뀌는 순간 선택이 또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결국 삶이 달라집니다. 실제 임상에서 식단을 바꾼 분들의 변화를 보면 처음에는 몸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주, 4주, 이렇게 8주가 지나면서 피로가 점점 줄어들고 몸이 좀 가벼워지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특별한 치료가 아닙니다. 단지 그냥 밥상이 바뀌고 밥상을 대하는 그 태도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생각보다 정확하게 변합니다. 무엇을 넣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대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몸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몸은 항상 정직한다. 그게 바로 내가 먹는 것이 세포가 된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막 좋아진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몸은 먹는 만큼이 아니라 살아온 만큼 반응합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리듬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쌓여서 지금의 세포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 몸이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방향이 맞기 시작하면 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치유는 무언가를 더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 통찰,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몸은 한 번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끼로 방향은 바뀝니다. 오늘부터는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이 한 끼가 내 세포를 살릴 것인가?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흐름을 바꾸고 세포를 바꾸고 결국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정크푸드, 그냥 이름만 들어도 좀 뭐 안 좋은 것 같죠? 이건 말 그대로요, 쓰레기 같은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자극적으로 이렇게 들리지만은 영양은 거의 없고 몸에 해로운 성분이 가득한 음식을 뜻하죠. 뭐 이런 것들, 감자튀김, 도넛, 뭐 사탕, 탄산음료, 이거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 밀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설탕, 소금, 뭐 기름, 첨가물이 또 과도하게 이게 또 들어있죠, 같이. 결국 정크푸드는 배는 채우지만 세포는 굶게 하는 음식입니다. 몸은 에너지를 얻었지만 세포가 회복하고 재생하는 데 필요한 진짜 영양소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정크푸드는 세포의 쓰레기를 좀 들리고 자연식은 세포의 생명력을 키워줍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식사 일기를 한번 써보라고 하면 대부분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뭐 특별히 나쁜 거 안 먹어요. 하지만 하루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과자, 빵, 커피, 탄산음료 하루 한두 번은 꼭 들어갑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세포는 이거 속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뭐 산화된 기름, 정제당, 또 방부제, 뭐 인공색소가 숨어 있죠. 이 음식들이 들어오면 피는 결국 탁해지고 세포는 숨을 쉬기가 힘들어집니다. 피로물질이 쌓이고 염증 유전자가 켜집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의 어떤 흐름까지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손발이 쫙 차가워지고 잘 붓고 늘 피곤해지는 겁니다. 세포가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흔히 정크푸드만 나쁜 음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에 의해서는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공되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를 한번 보죠. 뭐 다 건강식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이 생고구마는 이 비타민과 효소가 살아있는 건강식품, 해독식품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공되거나 불에 조리가 되면은 당이 농축되고 당독소가 있게 생기는 원료로 바뀝니다. 그리고 혈관을 붓게 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로 바뀐다는 거죠. 즉 같은 고구마라도 세포는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세포를 깨우고 다른 하나는 세포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연의학에서는 가공 정도를 세 단계로 나눠서 봅니다. 첫째, 1차 가공식품은 불에 익히거나 말리거나 약간의 조리가 가해지는 음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미밥 같은 거, 통밀빵, 불에 익힌 감자나 고구마 같은 이런 식품들이 바로 1차 가공식품에 해당되는 겁니다. 식이섬유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효소와 비타민류가 손실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섭취하면 당독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미밥, 잡곡밥 열심히 먹어도 당뇨가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가공식품은 여기에 맛을 내기 위해서 한 번 더 가공한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 튀긴 돈가스, 백미밥, 인스턴트 덮밥류 이런 것들인데요. 이건 또 열량은 높지만 미량 영양소는 정말 많이 부족해진 겁니다. 과도한 어떤 기름과 정제된 탄수화물이 이건 주를 이루죠. 그래서 비만이라든가 당뇨, 고혈압 같은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3차 가공식품은 초가공된 식품입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정제되고 다양한 인공 첨가물이 포함된 이런 식품들이죠. 예를 들어 사탕,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저는 이것을 초가공식품, 정크푸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공이 깊어질수록 영양소 불균형은 점점 심해지고 피는 탁해지고 세포는 독소를 품게 됩니다. 세포가 좋아하는 건 딱 하나,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신선한 재료입니다. 세포의 그 에너지 대사와 면역 회복을 다루는 세계적인 학술지, 그 셀 메타보리즘이라고 하는 이 연구에 따르면요, 패스트푸드와 정제당이 많은 식단을 섭취한 사람은 단 며칠 만에 염증 유전자가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식물성 위주의 식단을 한 그룹에서 미토콘드리아의 활성도가 2배 이상 높아졌고 혈액내 산소 포화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고 하죠. 결국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세포의 유전자를 켜고 또 끄는 스위치입니다. 결국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세포가 살아날 수도 또 병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보면 같은 분인데도 음식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은 막 빵과 커피, 뭐 달달한 간식으로 하루를 보내게 되면 그날 저녁 몸이 좀 무겁고 집중이 잘 안 되고 이유 없이 좀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분이 채소 중심 식사와 자연식으로 하루를 보내게 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덜 쌓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세포가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몸인데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세포는 막히기도 하고 흐르기도 합니다. 이걸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식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좀 속을 수 있습니다. 광고에도 속고 뭐 하나의 맛에도 속습니다. 하지만요, 세포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들어온 그대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몸은 항상 정직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즉 오늘의 식탁이 내일의 세포가 되는 거죠. 정품으로 만들어진 세포는 피로하고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반대로 신선한 자연식으로 만든 세포는 에너지가 살아있고 회복이 빠릅니다. 결국 건강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의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 한 가지 질문만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 음식이 내 세포를 살릴까 아니면 독소를 만들까? 그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이 마트나 약국, 심지어 병원에 가도 뭐 면역에 좋다, 뭐 피로에 좋다, 항산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이 막 넘쳐납니다. 비타민제, 오메가3, 뭐 홍삼, 콜라겐, 뭐 단백질 보충제 이걸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걸 먹어야만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좋다는 음식이 항상 내 몸에도 좋은 걸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옛날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서 세상에 좋은 것은 다 먹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도 50도 못 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또 조선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은 것들을 달고 살았지만 평균 수명은 45세 남짓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포가 이미 과도한 산화 스트레스나 염증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세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좋은 것들을 억지로 채워 넣었기 때문 그거 아닐까요? 음식은 약은 아닙니다. 세포를 만드는 하나의 재료이죠. 피를 맑게 하고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것을 찾아서 헤맵니다. 비싼 보약, 뭐 수입한 슈퍼푸드, 뭐 각종 건강기능식품. 하지만 이상하죠.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소화 안 되고 잠도 깊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몸을 살리기보다 좋다는 걸 넣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하지만 이 말은요,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음식으로 망가진 몸은 음식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결국 슈퍼푸드가 아니라 무너진 밥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계적 영양학 학술지 연구에 따르면요, 고가의 슈퍼푸드, 아사이베리, 뭐 마카, 뭐 스피루르나 이런 것들을 섭취한 그룹과 일반 채소 또 통과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을 이렇게 비교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 그룹의 면역 항산화 수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즉 전체적으로는 균형 잡힌 이 자연식이 훨씬 안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거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고농축한 그 건강보조제보다는 제철의 신선식품을 통한 비타민, 미네랄 섭취가 세포의 효소 반응에 있어서 더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약하면요, 비싼 슈퍼푸드나 건강보조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먹는 그 밥상이 얼마나 자연에 가까운가입니다. 내 몸이 스스로 치료하는 힘, 이걸 우리 자연치유, 자연의학적인 어떤 시선으로 보면 세포는 슈퍼푸드를 찾지 않습니다. 세포는 단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자연 그대로 재료를 좀 주세요.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뭔가를 막 더 넣으려고 합니다. 더 좋은 거, 더 막 강한 거, 더 비싼 거. 하지만 세포 입장에서는 과잉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엔진에 기름을 막 넘치게 넣으면 오히려 고장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단백 보충제를 그 과다하게 섭취하면은 간이 대사 스트레스에 이거 견뎌낼 수 있을까요? 비타민제를 무분별하게 막 복용하면 신장의 이 해독 기능이 과부하게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피로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몸은 음식 가격 모릅니다. 세포는요, 브랜드 같은 거 이런 것도 모릅니다. 단 하나 균형 있게 흡수할 수 있느냐만 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흡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아무리 비싸도 부담이 되면 독이 됩니다. 결국 좋은 음식이란 세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단순합니다. 자연에 가까운가? 신선한가? 내 몸이 먹고 나서 편안한가? 좋은 음식은 귀하고 비싼 음식이 아닙니다. 세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연의 생명력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결국 무엇을 먹느냐보다 내 세포가 그것을 얼마나 조화롭게 흡수할 수 있느냐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한 끼를 먹기 전에 이 한마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이 음식에 생명력이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식탁을 결국 바꾸게 되고 세포를 바꾸고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